세상에는 많은 국가들이 사라지고 생겨나길 반복했습니다. 당장 한반도 위에 생겨나고 사라졌던 국가들만 봐도 고조선부터 통일신라, 고려와 발해 등 많기도 했죠. 오늘은 그 많은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국가들 6개의 순위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원전 7세기에 등장한 로마부터 18세기에 성립된 미국까지 말이죠.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랭킹 영상은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랭킹 스토리라는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댓글과 상세 정보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랭킹 스토리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국가들 시작해보겠습니다. 6위는 로마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 속담은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 행동하라는 뜻으로 로마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속담에 로마가 들어갔다는 것은 로마가 유럽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실제로 로마는 서양의 문명의 토대가 된 아주 중요한 국가입니다. 기원전 7세기부터 등장했던 로마의 전성기는 로마 제국 중 오현제라고 불리는 시기이죠. 오현제 시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을 당한 이후 원로원의 추대로 네르바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며 시작됩니다. 법학자로서 총명함은 갖추고 있었지만 군사나 행정과 같은 실무적인 능력이 부족했던 네르바 황제는 간단한 제도들만 바로잡고 트라야누스에게 정권을 위임했죠. 군인 출신인 트라야누스는 황제가 되자 로마가 오랫동안 고전하던 파르티아를 상대로 단숨에 승리를 얻어냅니다. 파르티아를 꺾은 트라야누스는 기세를 몰아 아르메니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장악해버렸죠. 트라야누스 덕분에 로마 제국은 로마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얻게 됩니다. 물론 군사적인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트라야누스에게도 약점은 존재했는데 바로 안정적이지 못한 정치와 괴팍한 성격이었습니다. 평소 완강하고 다소 독단적인 모습 때문에 트라야누스는 폭군이라는 말까지 들었죠. 트라야누스의 이런 약점 때문에 로마가 정복한 지역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났고 트라야누스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반란을 진압하다가 떠납니다. 트라야누스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하드리아누스는 적극적으로 진행되던 정복은 잠시 멈추고 내정에 신경을 썼죠. 그리고 하드리아누스가 닦아놓은 안정적인 내정을 바탕으로 오현제 중 세 번째 황제 안토니누스 시기에 로마 제국은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안토니누스가 황제로 집권하던 시기 로마는 언어와 예술, 정치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죠.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로마의 독특한 예술품들은 콜로세움 등의 건축물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는 현재 많은 유럽 국가에서 사용하는 로망스어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5위는 경제 강국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가장 작은 제국이자 현재에도 사용되는 경제체제를 만들어낸 15세기 유럽 경제의 선두주자였죠. 대항해 시대를 먼저 열었던 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지만 대항해 시대의 최대의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경제 강국이었던 네덜란드도 당연히 처음부터 유럽의 중심이었던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15세기와 16세기 네덜란드는 독립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네덜란드의 황금기는 바로 16세기 네덜란드가 독립전쟁으로 에스파냐로부터 자유를 얻은 이후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이 시작되면서부터였죠.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은 1581년부터 1795년까지 있었던 국가입니다. 네덜란드의 전성기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키워드는 바로 경제인데 간단한 예시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도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출범했습니다. 우후죽 순으로 생겨나던 무역회사들을 하나로 모아서 동인도 회사를 만든 네덜란드는 세계 최대의 무역국가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은행도 네덜란드에서 등장하는데 바로 암스테르담 은행입니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돈을 빌리고 갚는 기능은 없이 돈을 맡기고 찾는 기능만 소화하는 소위 반쪽짜리 은행이었죠. 하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은행으로서 늘 모든 예금자들에게 거의 100%로 돌려줄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용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게다가 상인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암스테르담 은행은 네덜란드 경제 성장에 한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경제 성장을 이루던 네덜란드는 활발히 움직이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서서히 식민지를 넓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는 조금 다른 행보이죠. 남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식민지를 건설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 나갔고 결국에 네덜란드 상인들은 북미로 향해서 뉴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는데 이 도시가 바로 현재 세계 경제의 중심지 뉴욕입니다. 경제적으로 강력한 입지를 다진 네덜란드는 문화적으로도 황금기를 맞이했죠. 17세기 예술과 과학, 정치 모든 분야에서 네덜란드는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하나의 국가가 모든 분야에서 최고를 차지한 건 역사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의 미국도 이런 평가는 받지 못하니까요. 4위는 무적함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첫 번째 전성기는 15세기 포르투갈과 함께 대항해 시대를 열었을 때였죠.
풍부한 자원과 무역의 중심으로 떠오른 스페인 제국은 유럽의 지배자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첫 전성기가 쭉 이어지지는 못하죠. 17세기 이후 스페인은 나날이 늘어가는 현금량으로 높아지는 물가와 왕국 내의 불화 등이 겹치며 피를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사이에는 지독하게 벌어지던 왕위 계승 전쟁의 영향으로 영토가 점차 줄어드는 굴욕까지 맛보죠. 수차례 위기를 넘긴 스페인 제국은 보르본 왕조가 패권을 잡으면서 다시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보르본 왕조는 계승 전쟁의 영향으로 내정부터 외부까지 모든 것들이 망가진 스페인 제국에 프랑스의 정책을 가져와 수습했죠. 급하게 진행되는 변화를 받아들이던 시기였기에 당시의 스페인을 두고 계몽주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페인 제국을 다시 번영시키고 최대의 전성기로 이끌었던 인물로는 펠리페 5세와 카를로스 3세가 있죠. 펠리페 5세는 답도 없이 망가진 스페인 내정을 최대한 정리했고, 카를로스 3세는 되찾은 안정을 바탕으로 힘을 키워갔습니다. 빼앗겼던 식민지를 되찾고 아메리카 대륙을 먹어치우며 카를로스 3세는 스페인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만들었죠. 땅만 무작정 넓힌 것이 아니라 예수회를 추방해 종교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등 안정적인 내정을 유지하는 데에도 카를로스 3세는 많은 힘을 썼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스페인은 다시 한번 유럽의 주인으로 군림할 수 있게 되었죠. 3위는 역사상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자랑하던 국가, 몽골입니다. 몽골은 무려 12세기 동안이나 수많은 부족들이 일어섰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혼란스러운 땅이었죠. 칭기즈칸은 그런 몽골의 모든 부족들을 정복하고 통일시켜 비로소 몽골 제국을 탄생시킵니다. 이렇게 탄생한 몽골 제국은 엄청난 땅을 소유하던 제국이기도 하지만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망해버린 제국이기도 하죠. 앞에서 알아봤던 로마가 1000년을 넘게 이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몽골의 수명은 너무도 짧았죠. 아무래도 유목민이라는 특성 때문에 몽골인들은 초원을 벗어나서 살기 힘들었고, 제대로 갖춰진 건축 양식이나 문화가 없어서 정복한 국가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었던 게 큰 이유였습니다. 몽골의 전성기는 몽골 제국의 출범으로부터 약 50년, 그러니까 수부타이가 살아있던 시기입니다. 최강의 장수를 말할 때 절대 빠지는 일이 없는 수부타이는 생전에 32개의 국가를 멸망시키고 61회의 회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괴물 같은 전적을 가지고 있죠. 칭기즈칸이 살아있던 시기에 수부타이가 무너뜨린 굵직한 국가들만 해도 호라즘 왕조부터 키예프 공국과 연합국인 킵차크 칸국, 그리고 노브고로드 칸국과 중국의 서화까지 이릅니다. 칭기즈칸이 죽은 뒤에는 그 유명한 유럽 원정이 시작되었죠. 러시아 지역부터 헝가리와 연합국을 모조리 박살내고서야 수부타이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실리를 추구하는 몽골의 정신과 사준사구와 같은 장수들이 합쳐져 몽골은 막을 수 없는 제국으로 커졌던 국가입니다. 비록 너무 빨리 망하기는 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몽골이 보여준 악랄함은 당시 유럽부터 아시아까지 모두 공포로 몰아넣었죠. 2위의 주인공은 해가 지지 않던 제국의 대표주자 영국입니다. 영국의 최대 전성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영제국 시기이겠죠. 대영제국은 1607년부터 1947년 인도 독립까지, 조금 더 길게 보자면 1997년 홍콩 반환 전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최대 전성기 때 유럽부터 북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그 크기만 약 1370만 평방마일에 이르는 땅을 차지했었죠. 조금 더 체감되게 말하자면 대영제국이 차지했던 면적은 지구의 육지 면적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가장 넓었던 제국이죠. 더불어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 나폴레옹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대영제국을 대적할 수 있는 국가는 역사적으로도 거의 없습니다. 굳이 고른다면 영국과 그레이트 게임을 했던 러시아 정도가 있었겠네요. 하지만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상대였던 러시아 역시도 그레이트 게임에서 끝내 영국의 처참히 무너졌죠. 육지에서도 막강했던 대영제국이지만 바다에서도 위험은 엄청났습니다. 대영제국은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승리하고 명예혁명 이후 쌓아올린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바다 위에서 무역사업의 주역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국제경찰을 자처하며 노예무역을 끝내기도 했고요. 사실 노예무역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게 영국이기도 하지만요. 지금 미국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전성기 대영제국의 키워드가 무엇이 있냐 묻는다면 막강한 해군력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해군 전력의 핵심은 수백 개의 화포를 배치한 거대한 배, 전열함이었죠. 이 전열함은 만드는 비용도 많이 들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지력이었습니다. 16세기에는 배를 나무로 만들었으니까요. 영국군은 전열함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모두 충당해내며 바다의 지배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오렌지국 윌리엄 3세의 경제 정책 덕분에 살아났던 대영제국의 경제 덕분이었죠. 대영제국은 승승장구하는 경제력과 영해권의 우위를 앞세워 막강한 해군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겁니다. 여담으로 영국은 산업혁명을 이루어낸 것으로도 유명한데, 산업혁명이 가능했던 이유로 가장 크게 꼽는 것이 앞에서 말했던 노예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입니다.
산업혁명 이야기도 닭몰이 채널에 정리해보면 괜찮겠네요. 대망의 1위는 시작하기 전에 언급했던 현존하는 최강의 국가, 미국입니다. 역사상 미국만큼 압도적으로 강력했던 국가는 없었죠. 이제 통신과 교통, 그리고 군사무기의 최첨단화로 더 이상 토지 면적이 강함의 척도가 아니거든요. 미국은 미합중국 또는 합중국이라고 불리는 연방제 공화국인데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시작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던 1776년이고 제대로 형성된 것은 1789년이었죠. 미국의 전성기는 각각 다른 시선이 있겠지만 보통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찾아온 냉전 시대에 미국은 소련과 여러 방면에서 경쟁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주 경쟁이죠. 우주 경쟁에서 미국은 아폴로 계획을 통해 인류 최초로 인간을 달에 보내는데 성공합니다. 달에 성조기가 박히는 순간 소련은 패배하게 된 것이죠. 단순히 우주 경쟁에서만 패배한 게 아니라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에게 패배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은 강대국으로 입지를 다지고 현재까지도 유일무이한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가 총생산과 군사력 지표 등 현대 국가의 힘을 보여주는 모든 통계에서도 1위를 달성하고 있죠. 2001년부터 시작된 미 아프간 전쟁에서는 비록 패배하기는 했지만 전쟁 초기 압도적인 국방력을 보여주며 미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톡톡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강했던 국가들의 전성기를 살펴보았는데 앞에서 소개한 국가들이 강력한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모두 달라도 확실한 건 모두 한두 가지의 편견을 깼다는 겁니다. 몽골은 실리주의를 추구했고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 일어났고 네덜란드는 최초의 주식회사를 출범시켰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도 그다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스타트업 회사들도 어찌 보면 한두 가지의 편견을 깨는 것에서 시작했으니까요. 미국이 강대국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은 제 생각에 기업들 때문이거든요. 자유경제에서 나오는 기업들의 혁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미국은 강대국을 유지하는 것이죠. 닭몰이 원래 목소리이자 채널 주인의 꿈인 창업을 해 회사를 만드는 것이 한국에서도 활발해졌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장래희망 1위가 공무원인 것은 슬프니까요. 한국에도 좋은 스타트업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편견을 깬 다방과 배달 음식의 편견을 깬 무아한 형제들, 그리고 숙박업소 예약의 편견을 깬 야놀자 등이 있죠. 어쩌면 우리의 삶도 내 머릿속의 편견, 그러니까 생각을 막아서고 가능성을 누르는 익숙함이라는 벽을 딱 한 번만 깰 수 있다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에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빠졌네요. 군대에 있는 닭몰이가 영상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 말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꿈을 크게 가지세요. 그리고 30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늙어서 군대 오니 힘드네요. 역사상 강력했던 국가 6가지와 국가들의 전성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